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 음식입니다. 오늘은 음식을 먹은 후 체한 증상, 즉 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체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이 체하다 라는 뜻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의사들은 이 체하다는 뜻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제가 브라질에서 있을 때 한국 사람이 음식을 먹고 체했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사도 답답해하고 체해서 고생한 한국 사람도 답답해하면서 이거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굉장한 고생을 치르면서 제가 그 부분을 해소시켜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체하다. 이게 무엇일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다, 위장에서 식도에서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상황이 다르고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체한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위장의 어떤 기능적인 위장의 현재 상태, 위장의 어떤 기능 저하 또는 기능이 너무 과부하가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생체 온도가 있습니다. 생명 온도, 즉 36.5도란 기본적인 생명 온도가 있습니다. 이 생명 온도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위장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소화액이 분비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혈액이 몰리고 또 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장 세포들이 따뜻해야만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장의 온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36.5도에서 37도가 도달이 돼야 드디어 위장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하다, 체증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위장의 온도가 현재 떨어져 있거나 위장의 기능이 과부하가 걸려서 정상적인 위장의 소화 기능을 잘 못하는 위장 세포들이 위장이 기능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체한다. 이것은 체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고난 근본 체질이 있습니다. 그 체질 속에는 소화를 아주 잘 시키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또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체질도 있습니다. 타고날 때 근본적으로 면역체계 설계도가 위장이 정상적인 온도보다 약간 따뜻하게 또는 정상적인 온도보다 약간 시원하게 설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타고난 체질이 온도가 정상적인 온도보다 따뜻하게 설계된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이 음식을 먹고 체증, 즉 체하다는 현상이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장의 온도가 타고난 설계도가 정상적인 온도보다 약간 낮게 설계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자꾸만 위장이 부담을 느끼고 위장의
온도가 빨리 상승하지 못하면서 소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하다 라는 것은 오색면역 체질 음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기든 야채든 한식이든 양식이든 중식이든 서양식이든 유럽 양식이든 아무튼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각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즉 매일같이 내가 먹는 음식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늘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분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떡볶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전통 음식인 한정식이나 집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갈비탕과 부대찌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평소 때에 늘 갈비탕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평소 때에 부대찌개나 감자탕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위장이 따뜻한 사람의 경우에서는 감자탕이나 부대찌개를 먹어도 별 문제가 없이 소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타고난 근본 체질이 위장의 온도가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위장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약간 저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평소 때는 부대찌개나 감자탕을 먹었을 때 뭐 그리 부담이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뭔가 모르게 불편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 시기 때에 그 사람 체질에 그 음식을 먹으면 위장의 기능이 갑작스레 과부하가 걸리는 시기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위장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식도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위장에서 그 부대찌개나 감자탕을 먹어서 그거를 소화시킬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위장이 일시적으로 기능이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에서 어떤 제재작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속에서 불편한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화가 안 된다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위장병이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무슨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이런 차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체한다는 것은 의미가 평소 때 아무 이상 없다가 어느 시기 때 갑자기 어떤 음식을 먹고 났을 때 그러한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필요하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에 위장에서는 그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즉 제동을 걸어주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체하다, 체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먹고 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면 하루 전에 먹었던 음식을 살펴보면 그 음식 속에 답이 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갈비탕이 평소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갈비탕을 먹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 체질에는 괜찮다가 갈비탕을 먹으면 갑자기 위장의 기능이 멈추거나 정체되거나 브레이크를 겁니다. 즉
위장의 그 당시의 에너지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먹으면 그렇게 위장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평소 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속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서 내가 이번에 닭고기를 먹고 불편하거나 체기가 발생했으면 체기를 해결하고 나서 당분간은 그거를 먹는 걸 자제해 주시고, 닭고기의 반대인 양고기나 또는 팥이나 기타 다른 음식물을 대체해서 안정과 균형을 잡아주면 그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평소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자꾸만 반복적으로 내가 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 음식을 당분간 먹지 아니해서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때로는 어떠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식을 빨리 먹어도 소화를 아주 잘 시키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체질들 위에는 대부분 음식을 빨리 먹으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위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냐? 음식을 빠른 속도로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위장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체한 증상 같은, 체증 같은 것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주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네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또는 현재 상황에 어떤 문제가 또는 급한 과로, 스트레스, 불안, 초조하고 화나고 짜증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역시 위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생명온도 36.5도의 기본적인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때 생활할 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긴장하고 화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 급작스레게 갑자기 체온이 저하되는, 즉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긴장, 스트레스, 놀래고 공포스럽고 긴장하면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위장의 온도도 같이 내려가 버립니다. 즉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부교감신경이 확 내려가 버립니다.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모든 소화 분비샘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정체가 되거나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음식을 먹기 전에 기분이 나쁘거나 아주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공포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위장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음식을 먹으면 체기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기 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음식을 조금 먹거나 또는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미리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번째 정도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게 필요한 에너지 칼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필요한 칼로리가 1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가 딱 적정 수준인데 갑자기 결혼식이나 특별한 연휴가 있어서 갔는데 원찮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음식을 2000칼로리 또는 1500칼로리만 섭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3000칼로리에서 4000칼로리를 섭취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장이 평소 때 항상 15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3000칼로리 이상의 음식이 들으면 위장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위장이 짜증나고 열받는 것입니다. 예, 말하자면 일을 과로하게 시키는 것이죠. 혈액이 많이 몰려야죠. 열을 많이 끌어와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15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만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 유지되어 있었는데 3000칼로리를 소화하려면 위장이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위가 열받고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역시 체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소 여기저기 아파서 괴롭고 많은 질병과 질환으로 고생할 때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우리가 많이 섭취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전약, 기타 설사약, 변비약, 그 다음에 위장약, 무슨 눈 관계된 약, 비염약, 각종 간염, 비타민제, 건강식품, 온갖 약들을 다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나 건강식품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약들은 우리 몸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플 때는 약을 드시면 좀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간과 위장은 많은 고생을 치릅니다. 또 많은 약을 사용하면 위장의 정상적인 기능에서 자꾸 그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위장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는 이렇게 체기같이 일으키는 현상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또 너무 과식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위장 때문에 자꾸만 소화제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소화제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역시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체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각자 지혜롭게 잘 처치해야 됩니다. 일단 체기가 발생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또는 메스껍고 속이 불편하고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하품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막 부뚜증이 생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현기증도 심하게 생겨서 쓰러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처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통 방법이나 대체학이나 한의학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을 사일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손을 사일해서 해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전문의를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을 사일해 주면 해소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체증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한 체증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대의학적 방법으로는 체증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약을 먹으면 조금씩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하게 체한 경우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응급조치를 받거나 대체의학이나 한의원을 또는 찾아가서 응급조치를 빨리 받는 것이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체에서 또는 급체에서 사망을 당하는 사례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람은 우유를 갑자기 한컵 먹고 사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통닭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사망한 경우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갑자기 많이 요리된 음식을 먹고 체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일을 갑자기 많이 먹고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음식을 많이 2배, 3배 먹고 급체해 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체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체하다는 것을 평소 때 경험하신 분은
내가 왜 체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첫 번째로 음식에서 찾아야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주 원인으로 인해서 그 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음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체하다는 것을 자꾸만 느낄 때는 반드시 어떤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은 후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꾸 체한 기가 발생하면 이제 그 반대쪽 음식을 주로 먹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때 검은색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꾸 체기가 발생하면 빨간색이나 노란색 계통의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또 닭고기 종류나 닭고기 음식을 먹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빨간색이나 녹색 계통의 음식을 먹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평소 때 녹색이나 빨간색 음식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경우에는 노란색과 백색의 음식을 먹으면 그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빨간색과 노란색 계열의 음식을 많이 먹어서 갑자기 체기나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검은색과 백색 음식을 위주로 먹거나 검은색과 녹색의 음식 위주로 먹으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즉, 내가 현재가 되는 문제의 반대쪽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녹색과 노란색은 서로 반대며 녹색과 백색은 서로 반대입니다. 노란색과 녹색은 서로 반대며 노란색과 흑색은 서로 반대입니다. 자, 백색과 빨간색은 서로 반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음식은 서로 반대의 시소 현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때 내가 어떤 색상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부분을 잘 찾아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현재 먹는 거에 반대 색상을 찾아서 먹으면 인체는 균형을 이루어서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체기에 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긴 시간을 사용하면 더 많은 주제를 가지고 하면 시간이 길어서 많은 주제가 많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짧게 단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 또 위장으로 고생하지 않는 삶, 체증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아서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체증으로 통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